안녕하세요. 천자문 하루에 한자 읽고 쓰기. 자, 지난 영상에 지부자 알아봤고요. 오늘은 집주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쓰면서 이제 또 설명드리는 거 아시죠? 우선 써보겠습니다. 잘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는 항상 공책을 옆에 딱 준비해 놓으시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 따로 보고 또 연습하고 이런 시간, 그렇죠?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가운데 점을 찍으세요. 칸 가운데 이렇게 찍고 좀 크게 찍으세요. 앞에 지부자는 좀 좁게 잡았는데 이건 좀 넓게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3회거를 이렇게 들어왔죠. 네. 자, 중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안으로 중심선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쁜 글씨가 딱 탄생이 됐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부수는 뭐다? 이런 모양이 부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사전적인 뜻은 집면자예요. 집면. 그래서 이런 글자가 그 글자 위에 이런 모양이 있으면 다 집과 관련된 글자다. 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한자를 외울 때는 꼭 세 개를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한자에 삼여서 형, 의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데, 이게 형의 형태, 모양, 그 다음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뜻 부분이 있어요. 자, 뜻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 자,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부분은 주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주가 된 거예요. 지부, 집주. 네. 자, 하늘의 넓은 공간을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집주자 쓰는 방법 또 이제 설명드립니다. 항상 칸이 이렇게 있을 때 공책에, 자, 공책이 칸이 없는 공책도 있고 있는데 아마 8칸짜리 한자 공책 쓰시면 칸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여기 중심을 내가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중심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자, 글씨는 조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부자에서는 이 간머리를 좀 좁게 했죠. 가로획을 좀 짧게 했어요. 근데 이건 짧아지면 안 돼요. 왜? 내용물이 더 크게 들어가니까. 자, 여기 점 크게 찍는 건 아시고, 좀 더 그 왼쪽으로 오게 하면 돼요. 그럼 길이가 요만큼 길어지죠? 자,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점을, 이 중심은 여기가 기운 점에서 요 가운데 오는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심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제가 크게 찍을게요. 이 부분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에 찍은 점이 중심을 통과하잖아요. 요만큼 왔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 만큼만 진행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가 1대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정확한 그 구도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이 자는 어떻게 생겼나 관장을 한번 볼까요? 아래가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취했네요. 그럼 왼쪽 오른쪽이 비슷하면 돼요. 뭐 똑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는 그렇게 뭐 기계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근데 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글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각도를 살짝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기울게 해요. 그리고 중심을 역시 지나가는 거 똑같죠. 이렇게 해서 그만큼 왔을 때 이 각도 이 각도가 비슷하게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필손이 내려간 다음에 두 개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한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2분의 1로 나눴을 때 가운데 여기가
중간쯤 되겠죠. 이 세로선에. 그리고 중심은 다 보이는 거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내리고 마지막 딱 마무리 하시면 돼요. 항상 안에 뭔가 들어갈 때는 막는 거를 먼저 막으시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막는 게 이 필순에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자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빨리 쓰는 연습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멋있게 쓰는 연습. 그게 이제 행서라는 거라 그랬죠. 흘림체. 자,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막 화려하게 안 할게요. 네. 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점 찍고 여기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연결되면 돼요. 이렇게 끌고 오세요. 여기서 힘 줘서 뺄 때 힘을 싹 빼시면 돼요. 뺐다가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서 하니까 어때요? 한번 쭉 쓰고서 남들 쓰는 거 이렇게 좀 잘 쓰는 분들 많잖아요. 쭉 쓰는데 저 사람 잘 쓰네가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다? 내가 잘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글씨도 그냥은 안 된다. 이런 그 어느 정도의 그 체계적인 학습 방법에 의해서 원리를 배우시면은 쉽게 다른 글자도 쓸 수가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모양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끊어서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하세요. 이 각도는 똑같아져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도 돼요. 여기서는 순서가 좀 바뀌죠. 한일자가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가 힘 줘서 힘 빼고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 지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져요. 이거 제가 좀 더 빨리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달아도 괜찮아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할만하시죠? 펜은 볼펜 말고 다른 종류의 펜촉을 쓰시던가 아니면 연필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집주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앞에 집우와 집주 해서 여기다 같은 짝이니까 한번 더 써볼까요?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번 더 써볼게요. 지부자.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흘림체를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거. 그래서 우주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은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이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꼭 내가 이게 쓸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또 가끔 이렇게 취미로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무튼 좀 꾸준히 방문하셔서 올라올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그냥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